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으로 달려온 병사들이 있었다.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은 전사들. 그들은 한국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에 오고 있다. 왜 한국으로 왔을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순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나는 깊이 생각해봤다.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PD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바로 한국으로 달려왔는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찡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전 용사의 손녀가 한국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다니. 그건 분명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겠지? 아니었다. 정부가 아니라 한 단체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쟁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나는 데이빗 밀러.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기자다. 주로 전쟁과 인권 문제를 다루며 살아왔다. 전쟁의 상처는 오래 간다. 특히 참전 용사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참전 용사들의 후손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게 궁금했다. 그러다 에티오피아를 떠올렸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 전쟁에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낸 나라.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었다. 강류 부대라는 정예 부대를 보냈고 그들은 한 번도 후퇴하지 않은 전사들이었다.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승리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은 황제가 보낸 군대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몰락했다. 새 정부는 참전 용사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돌아온 전사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조국은 그들을 외면했다. 거리를 떠돌던 용사들은 결국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한 에티오피아 아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던 대가로 한국이 손녀를 위해 나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미 한국 방문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내 취재는 달라졌다. 그 아이를 직접 만나야 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는지, 그 기억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다. 창밖으로 거대한 도심의 불빛이 펼쳐졌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맞나. 나는 한국 전쟁 직후의 사진을 떠올렸다. 거리를 떠도는 피난민들, 무너진 건물 잔해들.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고 길을 만들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갖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출입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기내에서 걸어 나왔다. 공항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익숙한 미국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질서정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하지만 내 관심은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나는 한 아이를 만날 것이다. 그 아이가 있는 곳 부천 세종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과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믿기지 않았다. 이곳이 과거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전쟁은 많은 나라를 망가뜨렸다. 하지만 한국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70년 전 함께 싸웠던 나라의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출입문 위로 세종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심장 전문 의료진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병동으로 향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하며 낮고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이들을 보았다. 한 명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 메으릿 한 명이 수술을 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한국은 한 명이 아니라 5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병실을 둘러보았다. 한 아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가슴에 심전도 패치를 붙인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국의 도심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있는 또 다른 아이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의료진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살고 싶었다. 그 소망을 한국이 들어주고 있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다. 들것에 누운 메으릿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서 마카다가 걸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아이가 사라질 것처럼. 마카다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없이 기도하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간호사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메으릿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메으릿은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대신 믿음이 있었다. 아이가 믿고 있었다. 이곳이 그녀를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이루어질까? 나는 지켜봐야 했다. 병원의 조명이 메으릿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수술실의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들것을 밀었다. 마카다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다. 마카다는 한 걸음 물러섰다. 문이 닫히고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카다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나는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료진이 나왔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메으릿은 살아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심 안도하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곧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차올랐다. 나는 지금 오랜만에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70년 전 싸웠던 나라의 후손을 살리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 감사했다. 이런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했다. 내가 세상에 보여줄 이야기가 전쟁이 아니라 기적이 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셔터를 눌렀다. 이 장면을 기록해야 했다. 세월이 지나면 전쟁은 잊힌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나라에서는 전쟁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메으릿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떤 나라들은 과거를 지운다. 어떤 나라들은 과거를 왜곡한다. 그리고 한국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나라도 있다. 나는 한국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다. 나는 한국이 참전국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왔다. 사소하지만 강렬한 순간들. 점심을 먹으러 간 작은 식당에서였다. 식당 주인이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식당 주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에티오피아요? 우리를 도와준 나라잖아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한국 전쟁은 단순한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70년이 지나도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더 놀랐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며칠 후 나는 한 기업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기업은 매년 참전국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받은 게 많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받은 게 많으니까 갚아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도 개인도 평범한 시민들도.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떠올렸다. 많은 참전국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 용사들이 잊혀져 갔다. 한때 영웅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늙고 가난해졌다. 정부도 국민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이 나라는 전쟁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두지 않았다.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기억을 현재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보이는 방식이었다. 나는 참전국 후손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더욱 놀라웠다. 한국은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 용사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 참전국 후손 8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참전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참전 용사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 나라에서는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답이었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메으릿과 아이들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메으릿의 얼굴은 차분했다. 나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뒤쪽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간호사가 메으릿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그 미소에는 어떤 의무감도 없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녀에게도 이 아이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70년 전 한국을 도와준 그분들의 후손들이었다. 나는 한국을 떠올렸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나라는 가난했다. 도움을 받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보답하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펼쳐져 있었다. 메으릿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습.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마카다의 손끝이 떨리는 장면. 한국 사람들이 참전국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동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 취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다. 이건 한국이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과거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리를 걸었다. 서울은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힘겹게 서 있자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카페에서 주문을 마치자 바리스타가 내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인사를 했다. 나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한국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할지 모른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행동들. 당연하다는 듯이 참전국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었다. 점심을 먹으러 한 작은 식당에 들렀다. 이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였다. 메뉴를 고르다가 추천받은 음식을 주문했다. 곧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불고기, 반찬 몇 가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뭐지? 깊고 진한 맛이 혀끝을 감쌌다. 뜨겁지만 부드럽고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했다. 괜찮으세요? 주인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는 싱긋 웃었다. 한국 사람들이 힘든 날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나는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이 나라가 좋아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함을 음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물을 남김없이 비웠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나는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으로 시작할까? 아니면 병원에서 회복 중인 메으릿을 담을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했다.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어떤 나라는 전쟁을 기념비로 기억한다. 어떤 나라는 전쟁을 무기로 기억한다. 그리고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이 참전국을 위해 해온 일들을 다시 정리했다.
정부 차원의 노력. UN 참전국 후손 850명에게 장학금 지급.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 용사들에게 매달 지원금 제공. 참전국 참전 용사들을 매년 초청하여 재방한 행사 진행. 기업과 민간 단체의 노력. 기업들이 참전국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 세종병원에서 참전국 어린이들에게 무료 심장 수술 제공.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봉사활동.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더 놀라웠다. 병원을 다시 찾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메으릿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뒤에서 간호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간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서로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 작은 가게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던지는 따뜻한 한마디. 이 나라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다. 이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 여기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